우리 입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네, 우리 한국 투자 신탁운용 신탁운용. ETF 마케팅 담당하고 계십니다. 박정우 차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우리 차장님 포스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일단 압도적이시고요. 네. 외모도 거의 배우신데요. 아닙니다. 예. 카메라로 우리 지금- 정우 차장님 좀 비춰주세요. 나 지금 아니. 제대로 못 쳐다보고 있어. 예, 포스 장난 아니죠. 레이저가 쫙 오는데. 눈빛에서. 자, 오늘 우리 박정우 차장님께서 네. 반도체 ETF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풀어주신다라고는 하는데 반도체에 대한 정말 시장에 관심 뜨거운 거를 어떻게 운용사 쪽에서도 좀 체감을 하고 계십니까? 네, 확실히 사실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냥 네. 전반적인 시장에서도 이제 좀 체감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 우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하면은 이제 제일 먼저 던지는 질문들이 네. 나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뭐부터 어. 투자해봐야 돼요라고 하는데 네. 예전만 해도 생각해 보면 그때는 처음 뭐 할지 모르겠으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시작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요즘에는 확실히 일단 ETF부터 한번 해봐라 그렇죠. 이렇게 확실히 지금 네.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지금 국내 ETF 시장이 이제 올해 초만 해도 이제 300조 돌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한 분기 좀 지난 상황이 이제 400조, 400조. 네 지금 돌파해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이게 성장이 정말 우리도 이제 이 업에 있지만 체감 안 될 정도로 빠르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어떻게 보면 좀 이게 외람된 얘기일 수도 네. 있겠지만 이제 이게 투자자분들이 이 ETF를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실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잘 전달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의무감, 책임감 이런 것도 좀 같이 가지면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 이제 ETF 담당하셨던 분들은 ETF 규모가 100조 넘었을 때는 기념식을 한번 하셨대요. 근데 지금 하도 빨리 3개월 넘어서. 만에 400조. 제가 알기로는 저번 주 기준으로 414조, 15조가 또 되다 보니까 하루에 1조씩 늘다 보니까 그런 거 안 챙긴대요. 그러게요. 이제. 못하겠네요. 기념식 하려고 돈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또 연인들이 100일 정도는 챙기시는데 그 뒤로는 잘 안 챙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ETF 시장이 정말 화랑이라는 건데 차장님 오늘도 저희가 일부에서도 반도체 이름이 들어간 ETF가 몇 개일까 이거 뭐 세보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거든요. 이름만 보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네, 확실히 그렇고요. 아까 저도 일부 이제 보면서 왔는데 네. 그때 몇 개일까 얘기하셨는데 네. 그거 제가 먼저 답변을 좀 그래요? 들어보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네, 답변을 들어보면은 제가 어제자로 확인을 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에 반도체 네. 들어가 있는 ETF가 48개 정도 48개요.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나 반도체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면 어떤 거를 할까라고 맞아요.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무슨 이슈가 있냐면요. 보통 아무래도 우리가 반도체 섹터 투자하자라고 처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쵸. 이렇게 좀 떠오르고 있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데 근데 이렇게 그냥 이름만 보고 사실 접근을 하시다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예를 들어 투자자분들이 나는 국내 반도체를 좀 위주로 생각을 하고 싶어 라고 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게 이름만 보고 투자했다 알고 보니 이거 글로벌 반도체 그렇죠. 투자하는 거네. 네. 아니면 알고 보니까 나는 메모리 쪽 집중하고 싶은데 이거 알고 보니까 소부장에 집중하는 아하. 뭐 ETF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좀 이제 투자하시다가 목적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세계관으로 이렇게 좀 빠지시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뭘 보고 반도체 관련한 ETF를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투자자분들께 꼭 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냥 뭐 하실 때 뭐 많이들 사니까 이거 고르자라든지 뭐 이거 이런 ETF겠지라고 그냥 넘겨짚어서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ETF를 보실 때 ETF가 어떤 투자 대상에 이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전략으로 되는지고 투자 목적이 뭔지 이런 부분을 그래도 하나하나 직접 살펴보시는 수도 있고 뭐 지금 3프로TV 같이 전문적인 채널에서 보시는 경우 이렇게 네. 해서 직접 살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인지를 하면서 가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정말 다양한 반도체 ETF 중에서도 지금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안에서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라는 ETF를 가지고 오셨다. 이거 박현지 간에 방금 일부에서 얘기했던 상품이기도 네네네. 한데 종목이기도 한데 이 ETF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오늘 장표도 굉장히 많이 가져오셔가지고 네.
네. 아까 저도 설명 나와서 되게 좀 뿌듯하고 네. 했었는데요. 우선은 좀 일단 제가 처음에 이름만으로 ETF 전략 판단하지 마시라라고 했는데 그래도 그쵸. 우선 시작은 이름부터 좀 먼저 가볼까 해요. 네. 그래서 이 ETF가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있고 왜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지 그걸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좀 섹터부터 먼저 보기는 해야 될 것 좋습니다. 같아요. 이미 뭐 사실 반도체가 지금 시장의 화두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투자자분들도 특히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뭐 이제 반도체 좋다라는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짚고 넘어가 보면은 근데 반도체가 결국 화두가 되고 있는 건 사실 심플하죠. 결국에는 AI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에서 3년 전만 해도 좀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는 이제 나 이제 뭐 이제 생성형 AI 내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냐 아니냐가 거의 한 반반 이 정도였는데 이제는 거의 이제 일상생활 이제 뗄래야 뗄 수 맞아요. 없는 네. 이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AI 시장이 성장하면서 당연히 반도체도 같이 수요가 늘어나게 됐던 거죠. 왜냐면은 결국 AI는 연산을 필요로 하고 그 연산을 처리하는 게 반도체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를 예전에는 그냥 IT 업종이 뭐 한 축으로 보고 그래서 뭐 어떤 분야가 좀 잘 되냐 뭐 스마트폰이 좋냐 요즘 PC가 좋냐 뭐 이런 거에 따라 이제 좀 달라졌는데 이제는 사실 AI가 거의 모든 산업에 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표 요 같이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구글 데이터 센터 월간 토큰 처리량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고 네. 뭐 당연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캐펙스도 좀 확대되는 흐름 이거는 뭐 이미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것도 실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어떻게 좀 달라지냐면 네. 이제 미국이랑 뭐 중국, 한국, 유럽까지도 또 이제 국가 단위에서도 사실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기업 간 경쟁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국가 간 경쟁까지도 좀 가고 있는 양상이라 그래서 이게 좀 투자 경쟁으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AI와 또 그에 걸맞게 함께 네. 성장하고 있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 음. 저희가 시간이 굉장히 넉넉하진 않아요. 음흠. 요거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맞아요. 쭉쭉쭉 봐야 될 네. 것 같은데 우리 차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반도체의 미래 보면은 뭘 보면은 딱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은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그 다음 성장 동력 뭐냐라고 하면은 네. 사실은 요것도 사실 새로 피지컬.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피지컬 AI. 네. 왜냐면은 기존엔 우리가 AI가 사용하는 연산이라는 게 그냥 내가 질문 던지고 그거 답변 받고 이런 거였는데 네. 사실 피지컬 AI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AI가 생산성을 증대시킬 거다라는 기대가 사실은 여기 물리적인 현실에도 나타나게 하는 게 결국 이 피지컬 AI잖아요. 네. 그런데 이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가 실시간으로 연산하고 추론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 그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추론 자체도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네. 피지컬 AI의 연산은 기존의 LLM이 이제 연산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예전에는 그냥 AI가 커지면 커진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 피지컬 AI라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분야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거라서 이 반도체가 계속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근데 AI 시대니까 그럼 반도체가 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냐 좀 요렇게들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도 이게 반도체 섹터라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실제로 시장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이게 AI와 맞닿아 있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좀 굉장히 차별화가 컸었어요. 네, 그래서 네. 달래로 뭐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가 뭐 인텔 같은 경우가 좀 사실 좀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요즘에야 네. 뭐 다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네. 그리고 뭐 파운드리도 어떻게 보면 TSMC는 요런 이제 뭐 최선단 공정이라든지 뭐 HPC용 뭐 이런 첨단 제조에서 중심을 구축했는데 오히려 이제 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나 전력 뭐 요런 쪽에서 좀 특화를 했다 보니까 네. TSMC가 더 주목받았고 메모리도 이게 물론 지금이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주도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초창기 생각해 보면은 SK 하이닉스가 HBM에 있어서 우선을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네. 거기서 좀 주도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투자자분들도 보실 때 이게 반도체 섹터에 있기 때문에 다 좋다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이 AI 흐름 중심에 얘가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이어가 보면은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이 좀 어떻게 갔는지 한번 좀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동안 네,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이 히스토리를 한번 보면요, 이제 사실 반도체 산업 초기에는 미국이 주도했었죠. 미국이 주도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부상하면서 이제 일본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뭐 메모리라는 시스템 여기에 같이 좀 들어갔습니다. 네. 그러다가 2000년도에 사실 우리가 소위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장난 치킨 게임이 아니었네요. 네,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정말 많은 기업들이 네. 있었고 정말 뭐
치열한 뭐 경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치킨 게임을 마치고 남은 기업들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됐죠. 그래서 지금 남은 기업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기업이라고 할 게 아니라 진짜 기술력과 자본력이 이제 동시에 증명한 기업들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아남은 기업. 네, 근데 지금 시기에서 사실은 뭐가 지금 또 하나 붙었냐면요, 지정학적인 게 들어갔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경쟁이 그냥 군사력 경쟁 이렇게만 뭐 갔었다라고 하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제 AI라든지 첨단 반도체, 뭐 컴퓨팅 이런 분야까지 사실은 역량 경쟁으로 지금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달례로 지금 생각해 보시면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반도체 중국에 수출하는 거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게 반도체 자체가 어떤 국가 경쟁력의 하나의 핵심 축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소위 낙수 효과라든지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더 제한이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도 사실 국가들별로도 우리나라가 이제 AI와 관련한 밸류 체인의 핵심에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도 달라지다 보니까 그렇죠. 국가들도 이런 부분을 좀 챙기게 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AI 반도체 시장의 키워드가 이제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이제 공급망이 왜냐면 각자 국가마다 자기의 공급망 핵심 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분화가 되고 있다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AI 기술 자체가 전략 자산화가 됐잖아요. 그리고 국가 경쟁력으로 가니까 결국 그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결국 주도를 하게 된 좀 승자 독식 형태가 계속 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두 개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좀 키워드 한번 일단은 좀 생각을 해두시고 네. 그러면 이제 요 실제 반도체 생산 우리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요거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좀 최대한 좀 단순화를 해서 가져와 봤어요. 네. 근데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AI 반도체 처음 주문은 결국 빅테크들이 먼저 주문을 넣게 되잖아요. 근데 빅테크들이 그러면은 우리 AI 그 연산용 반도체를 주문을 할 때 시스템 반도체 그 설계하는 기업에 요청을 하죠. 그런데 설계하는 기업들이 보통은 자기들이 직접 생산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은 이런 이제 파운드리 기업 쪽에 네. 위탁 생산을 맡깁니다. 근데 이 그 연산용 반도체가 그냥 단순히 그냥 연산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모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같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은 파운드리 기업이랑 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야, 지금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해서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사람들 모아서 뚝딱뚝딱 만들자. 이렇게 하면은 좋은데 사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아무래도 첨단 공정으로 나타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네. 진짜 이 첨단의 반도체 생산 장비가 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하나의 영역만으로 봤을 때 이게 진짜 AI용 반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생태계를 같이 봐야 이게 실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이제 바로 볼 수 있게 한번 실제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들을 같이 넣어봤어요. 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미 익숙한 엔비디아가 어떻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 시스템 반도체 사실 주도를 하고 있죠. 근데 그리고 파운드리 즉 직접 만드는 거는 TSMC가 네. 그리고 HBM 즉 메모리는 하이닉스가 그리고 첨단 공정은 뭐 반도체 생산 장비 기업은 정말 많지만 어쨌든 핵심적으로 지금 제일 시총 크고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기업은 ASML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들이 이제 실제 주도를 하고 있고 이제 시장에 어쨌든 상위에 있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뭐 대표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시총이 제일 큰 거랑 대표하는 거는 좀 다르다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럼 이 기업들이 정말로 여기를 주도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뭐 숫자로도 실제 나타나고 있죠. 매출액 증가도 엔비디아도 사실 엔비디아 대표적으로 시장 얘기를 해보면 맨날 이 시장에서 매출액 비트 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항상 주가는 빠지지만 근데 시장 얘기는 계속 비트를 해왔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 TSMC 정말 슈퍼 을로서 계속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도 여전히 HBM 공급과 실제 실적 지속도 계속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또 ASML도 이제 실적 발표했었는데 거기서 좋은 모습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 기업들이 단순히 생태계 핵심 축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실적이랑 수주에서도 계속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이제 여기서 좀 풀리게 돼요. 저희가 AI 반도체 시장은 승자 독식이랑 글로벌 공급망 분화가 같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 ETF를 반도체 공급망 핵심을 그냥 4개 영역으로 저희가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 AI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그리고 반도체 장비 요 네 개를 한 후에 이 각자 영역을 대표하는 이제 1위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형태로 저희가 구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 지금 1등은 엔비디아 그리고 AI 메모리 즉 HBM의 1등은 현재 SK 하이닉스, 네. 파운드리는 TSMC, 장비는 ASML 요렇게 좀 중심축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우리가 좀 의미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아까도 이제 뭐 박현진 과장님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 우리가 해외 반도체 ETF다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쵸.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이 반도체 공급망은요 미국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설계는 아무래도 미국에서 좀 많이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산은 대만, 뭐 TSMC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메모리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죠. 네. 그리고 뭐 장비는 물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어쨌든 ASML은 유럽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ETF는요 이런 글로벌 공급망 구조를 저희가 반영하면서도 동시에 각 영역의 선두 기업의 좀 비중을 높게 가져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네, 이름이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인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을 담으면서도 우리가 핵심은 탑4에 두고 나머지 관련 기업들을 우리가 플러스로 반영한 구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맞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탑4 비중이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지금, 네. 플러스니까 나머지 기업은 또 뭐가 있는지. 맞아 구성 종목까지. 아, 네, 네. 삼성전자는 없는 걸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나 분들 좀 계세요. 서운해. 나 지금 좀 서운해. 왜 여기 없냐? 우리 삼성이 내년도에 없어. 지금 삼성전자가 전 세계 글로벌 영업이익 1등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삼전이 없다? 이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 종목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이제 요게 4월 아, 저기 20일자 있다, 저희 저기 있다. 포트폴리오인데요. 네. SK 하이닉스 즉 아까 얘기했던 지금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실제 매출에서의 HBM 요 비중이 훨씬 높다 보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대표로 SK 하이닉스가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장비로 ASML 그리고 파운드리 TSMC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 엔비디아 들어가 있고 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 그래서 들어가 있네요. 지금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요 두 개 종목이 들어가 있고 저희가 이제 탑4 플러스라고 했는데 탑4는 요 네 개에 대해서 각각 지금 비중이 저희가 리밸런싱 이후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지만 네. 20%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를 요 6개 종목에 나눠 담게 돼서 총 1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집중형 ETF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는 여기에 다 모아두었다. 네, 이거 보니까 맞습니다. 벌써 1조가 넘는 아 그래요? 네, 오. 맞습니다. 예. 지금 이게 상장한 지 얼마나 됐죠 그러면? 요 ETF가 상장한 게 22년 11월 15일 날 22년. 네, 상장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사실 반도체 사이클 이후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실제 아마 수익률 요 부분을 한번 좀 보면요. 네. 이제 저희가 보통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어떤 이제 특히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추종하는 ETF가 추종하는 지수 중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좀 네. 대표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성과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AI용 반도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언제부터 사람들이 주목을 했냐라고 돌이켜 보면 결국에는 챗GPT가 나왔을 때예요. 네, 근데 네. 나온 건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했을 텐데 네. 그게 아마 22년 11월 말일 거예요. 말씀드렸던 이 ETF가 11월 15일에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나온 ETF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성과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이제 대표적인 이제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비교 인덱스. 지수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였는데 다만 제가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그 과거 성과가 미래의 성과를 보장하지 그쵸.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잘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숫자만 볼 게 아니라 왜 이런 성과 구조가 그게 나왔고 좋죠. 그리고 네.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셨으면 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된 게 결국에는 AI 시대 우리가 수혜된 영역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핵심 기업을 어떤 룰로 담아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이런 과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방법론을 투자하실 때는 꼭 유의를 해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ETF의 출시 히스토리를 살짝 들어보면 네. 여기 보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적고 맞아, 하이닉스가. SK하이닉스 비중이 많잖아요.
여기 이제 배 대표님께서 삼성맨 출신이셨잖아요. 근데 SK하이닉스를 담았다. 요거는 진짜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정말 그러면 그때는 진짜 이제 찐으로. 실적과 예, 그럼요. 그리고 가능성 뭐 이런 것들 확실히 또 실력파 느낌이 좀 납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방금 여러분들께서 이 ETF 지금 설명하고 있는 ETF 이름이 뭔가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라는 네. 종목을 저희가 오늘 ETF 조금 더 심층적으로 자세하게. 공부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네. 혹시 차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좀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오늘 자료 정말 많이 가져오셨는데 딱 조금 놓친 부분이 요거는 있거든요. 꼭 봐야 한다. 요 내용을 꼭 말씀하셔야 된다. 그냥 뭐 꼭 봐야 한다면 그러면 좀 한번 좀 마지막 정리를 네, 한번 좋습니다. 해보면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최근 좀 투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시고 특히나 반도체 섹터 여기에서 관심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네. 근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반도체가 좋다 이렇게 끝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AI 시대에서 어떤 반도체 요 기업이 중요한가를 좀 구분해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관점에서 저희 이제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예, 글로벌 반도체 우리가 핵심 리더 기업들이 집중하는 ETF로 이게 단순히 섹터에 우리가 그냥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AI 시대의 반도체 산업의 구조와 그리고 또 구조적 변화에 이렇게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ETF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시려 에이스에서 직접 나와 주셨습니다. 맞아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박정우 차장님은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정말 배우 같으세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씩씩하게 또 우리 박정우 차장님과 함께했고요. 네.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6,500선을 지키고는 지키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상승폭이 반도체 투톱이 조금 줄었어요. 코스피에서 그래서 상승폭은 1.3%대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67%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요 1% 아래로 내려왔는데요. 네. 0.74% 강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바이오가 조금씩 물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바이오 쪽에서 지금 바이오 코스닥에 쪽이? 네, 네. 지금 코오롱 티슈진도 3%, ABL 바이오가 3%, 알테오젠 1.8% 등등 바이오 쪽에 있어서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ETF 얘기를 뭐 목요일마다 ETF 우리 1타 강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니까 네. 여러분도 아마 ETF 쪽 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2배짜리 언제 나오지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다음 5월? 달 22일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이 관련해서.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물어보는 시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